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막. 이번 주는 신년 특집 제2탄 올 한 해 남북 관계를 전망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찼어요? 네? 이분들이 여러분의 북마크를 구해주는 바로 북벤저스 아닙니까? 진짜 든든해 든든해.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와 함께 나우북 코너를 진행하고 계신 27년차 북한 전문 취재기자 이영종 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옆에는 귀여운 뽀짝 나비 넥타이와 네. 막힘없는 언변의 소유자 명실상부 여러분의 북마크 패밀리 맞아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북마크 일대 안방마님이시죠. 미모와 지성,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욕심쟁이 시상평론가 이승원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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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저와 함께 20대 패기를 보여주실 분입니다. 오,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아하. 2011년 한국으로 온 서울대생 유튜브 스타 허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우 씨가 뭐 지난주에도 출연하셨지만 네. 23만 구독자를 와. 가지고 계신 23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유튜버예요. 저희 MC들 이렇게 앉아 있고요. 패널들도 앉아 있는데 이 중에서 나의 유튜브 이 사람과 한번 콜라보 해보겠다. 강제로 원하지 않으셔도 한 명 골라야 됩니다. 한 명 골라야 돼요. 강제로 원하지 않으셔도 한 명 골라야 돼요. 저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던 네, 거든요. 원하지 않더라도 한 명만 고르자. 어떤 분가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한 분씩 다 5번을 하면 뭐 영상이 5개 나오면 저는 좋은 거니까 잘했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회수 빨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다시 한번 봄날이 오기를 많이들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꼭 이뤄야 할 그리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올 한 해 꼭 듣고 싶어할 뉴스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오호. 이름하여 새해엔 꽃길만 걷자 2021 남북 미래 뉴스. 자, 먼저 뉴스. 우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꽃길을 걷는 2021 남북 미래 뉴스 어떤 이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남북 네. 공동 음. 백신 개발 성공. 공동 백신 개발 성공. 우리 교수님 혹시 있을까요? 남북 정상이 그 백신 같이 막는 장면. 오, 그렇다면 저도. 그 장면 중에서 우리가 가서 촬영을 하고 오, 괜찮네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하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허준 씨의 바람이 있다면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그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센스쟁이시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요. 싶어요. 자,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남북 미래 뉴스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이 담겨 있는 미래 뉴스 헤드라인을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일지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나왔네요, 나왔네요. 남북 보건의료 협력으로 코로나19 종식. 아, 맞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 나옥기종 소장님은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여러분의 북마크 팀 회식이라면서요. 맞아. 저의 뭐 인생관입니다. 그거는. 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사람은 역시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장 주는 큰 형벌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지
못하게 맞습니다. 비말 형벌을 우리한테 준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협력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뉴스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분이 직접 보내주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2020년 한반도의 북한함은 그 어느 시기보다 협력이 필요한 해였지만 제대로 된 협력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남북이 힘을 합쳐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성 질병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수님, 그동안 우리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안 건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2020년 상황까지는 비상 방역이었죠. 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도 뭐 스스로 먼저 문을 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걸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 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오. 백신과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방 혹은 이제 사후의 치료를 위해서 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보증이 된 협력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코로나19가 벌써 1년째거든요. 그렇죠. 와, 순간순간 정말 답답하고 맞아요. 힘들 때가 너무 많은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 북한 주민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네. 허준 씨,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면 주민들 생활은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 제가 네.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전염병이 좀 많았어요. 오. 결핵? 네. 그런 병들이 북한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결핵과 같은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 구역 자체를 봉쇄를 먼저 해요. 그리고 주민들 이동을 못 시키게 하고, 코로나는 근데 그런 결핵을 뛰어넘어선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소장님,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보건의료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요? 뭐 배고픔도 물론 힘든 그거지만 사람이 이제 아픈 거만큼 이게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는 뭐 이념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누구나 다 그는 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의료 지원이나 협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심화되는 단계에 가면 우리 의료진이나 관련 요원들이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원래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단계라는 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쪽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2021년 통일부 예산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보건의료 협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승원 평론가님, 비용이 많으면 좀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을 텐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터지면은 그냥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게 뭐 동물을 매개해서든 아니면 사람을 매개해서든 이게 다 돌고 도는 병이기 때문에 의료나 저런 지원, 인도적인 지원들은 좀 아낌없이 또 조금 더 전폭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나 죄 없는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도적인 어떤 지원들은 좀 아낌없이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미래 뉴스 어떤 걸 꼽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꽃길만 걷는 2021 남북 미래 뉴스. 다음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어허, 평창의 감동을 다시 한번 2021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성사.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에서도 이 스포츠 교류라든지 문화 네. 교류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남북 단일팀의 코치 하승래입니다. 이후 야자농구는 3회에 걸쳐서 예선전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맞아요. 여자농구 따냈죠. 맞아요. 네.
올해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세계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우리 여자 농구 올림픽 대표팀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역시.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도쿄올림픽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7개월도 안 남은 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숙래 코치님의 발언처럼 남북 공동 일장. 단일팀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궁금해지는데 머리 위로 OX 하나 둘 셋. 쩌렁뚱. 꼭 이렇게 분위기 못 잡는 애가 있죠. 네. 아하. 자, 일단 세모 의견 궁금합니다. 네. 세모 들어주셨거든요, 이영중 교수님. 저는 사실 7월 이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변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플러스 올림픽 자체가. 올림픽 자체가. 남북 단일팀 공동 입장 부분도 현재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네.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삼각형. 교수님의 의견. 예,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어쨌든 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이 있다 그래도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고대부터 다시 근대 올림픽 부활에서도 올림픽 휴전, 뭐 그리고 뭐 평화 이제 이런 것들은 늘 이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살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희망을 걸어봅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주 스위스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성사 특명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태강 대사 참 안 됐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요? 그 좋은 스위스에 가면서 이렇게 또 임무를 중간 부여받고 임무를. 갔다. 근데 뭐 지금 그 올림픽 성사 부분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32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지금 하계올림픽을 좀 해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네. 언급을 했고 그쵸? 거기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올 7월에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비록 삼각형을 들기는 했지만 네. 노태강 대사 이 성사 부분을 위해 가지고 아마 발에 땀 나도록 뛸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단일 공동 입장을 하고 그 해에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또다시 공동 입장을 한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승원 평론가님. 다 얼어있을 때 스포츠가 녹여주는 가장 좋은 기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일단 모여서 뭐라도 그동안 단절됐던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사실 스포츠만큼 올림픽만큼 좋은 계기가 없죠. 그래서 평창만큼 따뜻해질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입장을 해서 대화를 좀 재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남북 간에 같이 입장할 때 그 한반도기 있잖아요. 근데 좀 뭉클하잖아요. 예, 색깔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 분단 상황이다. 그런데 노력 중이다. 이런 메시지를 공동 입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1인 4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도 올림픽 때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그런가요, 혹시? 네,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다 같이 하고요.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집마다 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충전된 배터리가 있는 집에 다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그럽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어느 2002년 이후로 뭐 이게 전국민이 다 아는 박수법이 됐잖아요. 네. 대한민국 뭐 이런 비슷한 거 북한에도 있을까요? 조선 이겨라 보통 이렇게 하죠. 조선 이겨라. 네. 동무 힘내라! 그리고 2018년에 동계올림픽에 왔던 북한 응원단이 사실 네. 그 아주 짧지만 강렬한 거. 맞아요. 우리 선수 잘한다. 짝짝이. 우리 예전에 짝짝이.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강렬하고 사실은 응원하는데 우리 편 이겨라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핵심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 도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이 네. 손을 맞잡고 아우, 네, 얼마나 공동 좋을까요? 입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내용 함께 보시죠. 빠밤. 청년들 모여라! 와. 남북열차 타고 유럽 여행 가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남북이 연결되면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담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만나 21세기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수님, 이 나이승 원장님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남북철도 연결이 21세기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아, 철도 연결이 된다. 한반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공간 개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얘기하는 데서도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이렇게 6개 나라거든요. 근데 그 6개 나라만 일단 먼저 철도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 GDP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GDP가 이 지역 6개 국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연결되는 시장만 생겨도 사실 우리 지금보다 사는 거 그럼요.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시장이 확 넓어지는 거니까. 연결돼서 서울에서 기차표 끊어서 파리 간다.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파리까지 간다. 한 달 잡고 가면은 수학여행도 갈 수 있는 시대들이 열리는 거죠. 이 발전 가능성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유독 이 철도 사업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열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왔던 김여정 네. 여동생이 와가지고 KTX 그걸 탔잖아요. 시속 300km. 네. 다른 당간부들 같으면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 가가지고 남쪽에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여동생이니까 가서 했겠죠. 오빠 정말 기가 막히더라. 두 눈 깜짝할 사이에 갔더라.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뭐 사진 찍어간 것도 좀 보여주고 이랬겠죠. 북한이 그런 철도 부분의 현대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네. 뭐 북한 열차는 마라토너보다도 느리다 이런 얘기 나오고 현대화 우리 직접 네. 북한에서 열차를 타본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북한은 말씀하셨지만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건 팔 때 기차 안에서 팔지 않아요. 그냥 달리면서 밖에서 그냥 얼통 거래하고 물건 거래하고 그렇게 물건을 팔아요. 보통 각 역전을 지날 때마다 네. 그런 달리기 장사꾼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달리면서 물건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얘기만 들어봐도 역시 근데 여기서 한민족이란 걸 저는 또 느꼈어요. 왜요? 저희가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역시 기차에서도 배달을 하고. 그렇죠. 네. 상부에서 저기 저 완숙 계란 사이다 하나요. 이러면 창문 열면 옆에서 뛰어가서 계란이요? 그렇죠. 허든 씨, 만약에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같이 유럽 여행 어때요? 콜? 저는 여자친구랑 긴장하세요. 미정 MC가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건 방송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꼬끌만 걷는 2021 남북 미래 뉴스. 다음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드디어 5년 만에 재개. 활기로 가득 찬 개성공단. (2021년) 새해 희망, 저희들은 개성에 가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가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이기도 합니다. 9.19 평양선언에서도 공단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열리는 날 남북관계 국민 행복이 함께 열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따뜻한 봄이 오면 개성공단 기업인분들과 함께 개성에서
인사를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 저 문장은 진심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저희는 네. 개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단도직입적인 질문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OX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둘, 셋. X. 오, X. 이렇군요. 약간 또 오, 의견이 또 갈렸어요. 갈리네요. 네. 일단 X를 들어주신 분, 네. 부장님. 아니 왜요? 저렇게 바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제 바람과 현실이 이렇게 이제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만 없었으면 아직도 아마 잘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 거기다가 지난해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안에 폭발을 버스를 폭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좀 싸늘하게 좀 식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재가동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네. 국제적인 제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특히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재개 상황 어려울 조금 저는 것이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우리 이승원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오를 또 들어주셨거든요. 이제 김진양 이사장님한테 설득됐나 봐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영정 소장님처럼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 속내는 있는데 뭔가 희망을 담은 전망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일단 뭐 북한 쪽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우리 기업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지금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어떤 재산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소망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이 중단된 게 벌써 5년째를 맞이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현재 뭐 미국의 정권 교체기니까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네. 개성공단을 좀 선제적으로 재가동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남북한이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호. 그 국제 정세, 주변 정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하자라고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2016년도 2월 달에 지금 안타깝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합의 정신을 좀 다시 되살리는 게 남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한이 접촉하면서 이 통합의 기초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험장이었다라고 하는 건 실증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그 사례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되살리자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여론 조성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아니 남북 경협 그거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 아니냐 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이 네.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왜 필요한 건가요? 경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그런 거는 당연히 가시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 어떤 문화도 오고 가고 네. 제도도 오고 가고 그런 의미에서 경협도 서로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반을 위한 뭔가 이렇게 마중물 정도의 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향긋한 꽃향기 맡으면서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꿈같은 제휴의 남북 이산가족 금강선에서 감격의 상봉. 절기하고 나이는 속일 수 없다더니 16 통안이 70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상노인이 되었습니다. 70년이 흘렀어도 저분들은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정정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나 말고도 고령의 이산 가족들의 생전에 있습니다. 부디 제발 2021년 새해에는 이들과 같이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김강국 할아버님 올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 보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호준 씨는 아무래도 이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저도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가족들도 아직 네. 북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께서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반세기 넘었어요. 이분들 좀 과거 동독 서독처럼 좀 이분들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는 맞아요. 게 최소한의 좀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너무 남북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어떤 다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좀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초에는 이산가족 상봉 시기가 기약 없이 좀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인도적인 분야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 다 떠나가지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의 공간으로 언제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허준 씨, 만약에 남북 미레니어스처럼 올해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된다면 제발. 딱 적절한 장소 남과 북에 한 곳씩 추천해 준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북한에는 그 묘양산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휴양지로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님들 좀 만나서 시간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남은 강남? 한국 근데 그래도 우리가 또 젊음의 패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국에서는 네. 부산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배 타고 바로 부산에 오시면 되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2주 동안 여러분의 북마크 신년 특집으로 2021년 한반도의 대내외 정세들을 좀 전망해봤는데요. 우리 북벤저스 네 분, 일단 저는 든든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 올해는 제발 코로나도 가시고 남북 관계도 새롭게 좀 리셋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랑 다시 한번 좀 손 잡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정대진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면 좋겠죠. 네. 다른 거 없고요. 2022년도 신년 특집을 만들 때는 더 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올해 말이 또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같은 의견인데 1년 뒤에 왔을 때 개성도 열렸다. 금강산도 열렸다. 우리 철도도 연결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네.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요. 내가 정말 올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어게인 봄날 평화의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길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